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의 보일러 시스템을 대체하고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VOC를 소각시킬 수 있는 총매 연소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LPG와 VOC 총매 연소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잘 아시겠지만 총매 연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제작한 총매 연소 장치 특징, 그리고 그 장치를 이용한 LPG와 VOC의 총매 연소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총매 연소란 LPG라든가 LNG라든가 VOC와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총매 표면에서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총매 표면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낮은 온도에서도 연소가 가능하고 높은 연소효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는 총매 연소시키면 상온에서 총매 연소의 반응이 일어나고 톨루엔 같은 경우는 250도씨, 프로판의 경우는 1300도씨, 그리고 연소가 가장 어렵다는 메탄의 경우도 한 450도 정도만 되면 총매 연소 반응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총매 연소 반응은 화염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접 가열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건조 공정에서 높은 열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소 조건이 희박 농도에서부터 과농 영역까지 넓은 농도 범위를 연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희박 연소 조건에서 연소시키는 특징으로 인해서 고온에서 공기 산화에서 생성되는 서멀 락스는 온도에 상당히 의존되는데 1500도 이하에서 1500도 이상 되면 락스의 활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15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연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15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연소시키는 희박 연소 조건에서 총매 연소를 적용하면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락스의 발생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총매 연소는 연소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총매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그 온도까지 예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효율 높고 클린한 총매 연소 기술이 실제 공정에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제가 도식해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총매가 필요한데 공정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활성 물질이라든가 어떤 오시코팅을 쓰고 서비스가 결정되면 이와 같은 총매가 만들어진 총매에 연료와 공기 균일한 혼합된 이 혼합가스를 접촉이 좋게 접촉을 줘야만 균일한 접촉, 그러니까 총매 측 전 표면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총매 연소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총매 연소기에서 중요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도 제어라든가 전체 시스템 컨트롤이라든가 컨버스테이 컨트롤에 필요한 제어 기술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총매 연소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공정에 적용했으면 기존 공정이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보일러 시스템을 대체하고 산업 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총매 연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시도한 것은 기존의 보일러하고 열결기가 두 개가 필요한데 두 개 필요한 것을 하나로 묶어보자는 개념에서 총매 연소기하고 열교환기에 붙인 열교환기 핀에 총매를 코팅해서 총매 연소기를 만드는 것을 실험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 실험을 해본 결과 문제는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치가 점점 많이 커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장치가 커짐으로써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매 핀 튜브는 경제성 문제에서 고려 대상이 되고, 그 다음으로 고려된 것이 하니컴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하니컴 타입에서는 가장 크게 저희들이 처음에 잘 돼서 스케일업까지 해봤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열을 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단계별로 총매 연소시키는 시퀀설 컴퍼스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실제 이 하니컴 타입 촉매 연소기를 만들어서 실험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를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실제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VOC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촉매 연소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촉매층에 유속을 균일하게 분포하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시도했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온도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LPG와 VOC 연소 특성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실험한 촉매 연소기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먼저 예열용 번호로서 여기 촉매층이 있는데 촉매층을 예열하고 예열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열된 촉매층으로 LPG와 공기 혼합가스 또는 VOC가 이 촉매층을 통과해서 연소가 일어나고 이 연소기가 밖으로 배출되는데 부분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인입되는 가스를 예열시켜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예열 번호를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연소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이 시스템에서 연소 가스를 다시 재순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헌에 많이 보고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H2O가 실제 촉매 연소 반응에 어느 만큼 활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재순환 시스템도 설치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한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촉매 연소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촉매층이 실제 하니컴 타입 연소 촉매를 사용하다 보면은 실제 유로 관보다 이게 관이 많이 확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이 확대되는데 실제 여기 관이 확대될 때 이 촉매층의 유속을 균일하게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실제 높은 연소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매층의 유속을 균일하게 분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확대관을 만들어서 유속을 측정을 해본 결과 유속에 따라서 이것은 60, 100, 150, 160, 200 이렇게 되는데, 모든 그림이 이와 같이 요 관 주위에서 그러니까 확대되기 전의 유량이 그대로 통과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적은 관일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관이 확대될 때 이 부분이 있어서는 대부분 다 연소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이것을 무차원화 해보면 일정한 형태가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속 분포가 무차원했을 때 일정하게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저희들은 디스트리뷰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림이 너무 잘 안 보이는데요. 디스트리뷰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터의 설계 개념은 주어진 표면적에 실제 차지한 부피는 홀의 단면적은 기존 관과 거의 같게 만들고 실제 지나가는 유속 곱하기 관 다이아미터의 유량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하게끔 갖도록 홀을 공급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는 홀이 거의 없고 이 외곽 부분에 홀이 크고 많게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이 비교적 균일한 유속 분포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 디스트리뷰터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홀이 3mm, 그러니까 이것은 6mm가 되겠습니다. 너무 안 보였는데요. 실제 간격을 어느 만큼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은 균일한 요소 분포가 얻어진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적어도 한 80mm 정도는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확대관의 중간 부분에 디스트리뷰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디스트리뷰터를 설치해서 촉매 연소기를 만들었는데요. 그 같은 촉매 연소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촉매 연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을 설명드리면, 촉매는 백금과 팔라딘이 혼합된 한이컵 촉매로서 이것은 희생 앵겔라드로부터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했고요. 유량분은 유량, 그 다음에 농도 조건을 변경시켰고, LPG와 VOC에 대해서 연소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먼저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촉매층을 예열한 다음에 LPG와 공기 혼합 가스 또는 VOC를 이것도 모산 VOC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가스 버너를 끄고 자체적으로 촉매연소로 실험을 했는데, 그때 촉매층의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열 온도에 따라서 연소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호리바이 TC어널라이징에 측정하였으며, 온도는 하이브리드 레코더를 이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1회 실험의 전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간 속도를 한 9,000호로 놓고 연료는 LPG와 톨루인이 같이 섞이고 이것이 순수한 공기와하고 혼합된 가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열 번호를 이용해서 촉매층의 온도가 이게 이쪽이 아웃이고 이쪽이 인이 되겠습니다. 촉매층의 온도를 올려놓고 촉매층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연료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그 예열번호를 껐는데 이렇게 끔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촉매층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왜냐면은 인넷가스의 온도가 이것은 열교환기 전이고 여기는 열교환기 후인데요. 열교환기 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촉매층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 온도를 예열 온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실제 저희들은 중요한 것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중에서 제어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 공정에서 배출되는 VOC가 농도가 높거나 또는 농도가 높을 때는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되고, 농도가 낮을 때에는 열을 더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열 온도와 촉매층 온도와의 연소율을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신 바와 같이 촉매층 온도에 따라서 콤버전이 한 80%에서부터 99%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촉매층의 온도가 불균할 때 그 전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제 촉매층의 온도가 어느 정도 균일해지면은 거의 한 90% 이상 전환율이 보이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여기는 그 정도 같은 온도가 됐더라도 다른 부분이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가 전환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촉매층의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고 그와 같이 유속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물에 많이 보고되어 있는 수증기하고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이니비션 이펙트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실험에서는 이니비션 이펙트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그 원인은 실제 보면 촉매층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할 때 같은 열량을 공급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상으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공급되는 열량이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니비션 이펙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연료에 따라서 연수 콘버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순수하게 LPG만 공급했을 때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순수하게 LPG만 공급했을 때의 콘버전 커브이고 예열 온도, 인넷 온도 그러니까 촉매측 전달의 온도에 대해서 도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LPG하고 거기에다가 10% 아니지. 이게 벽에 단어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LPG 양이고요. 7이 이것이 7이 LPG 양이고 톨루엔은 2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따지면은 한 9분의 2니까 9분의 곱하기 100이니까 한 22, 3% 정도 집어넣어서 때리겠습니다. 실제 마찬가지로 약간의 열량 차이에서 촉매층 온도 차이도 나타나고 있지만 컨버전 전환율이 상당히 큰 것으로부터 이 연료 농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데 앞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톨루엔의 경우가 LPG에서 주성분인 풀판보다도 그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제 같은 예열 온도로 했을 때도 실제 연료가스의 유량과 농도를 바꿔서 실험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스 열량이 낮아지면 전환율이 급격히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촉매 연소기에서 예열 온도만 중요시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실제 예열 온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컨트롤하면 전환율 그러니까 미연분이 많이 나와서 처리 효율에 많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연분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안정적인 촉매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요. 보면은 중요한 것은 실제 총 발열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열에 따라서 인해가스가 갖고 있는 센시티브 히터하고 그 다음에 전환율에 따라서 아니면은 조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연수열과 그 다음에 장치에서의 열손실이 어느 정도 규정된 값 이상으로 나와야만 실제 안정적으로 촉매 연소기를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실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을 요약 다시 해본다면은 실제 저희들이 다공판을 설치해갖고 균일한 유수 분포를 얻었고요. 실제 안정적인 연소를 얻기 위해서는 예열 온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조석 농도, 그 다음에 벤 템퍼레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기준을 설정해야만 촉매 연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